최근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하락 장세가 시작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될 것이다. 계속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고 그 시기가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하지만은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고요. 하락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 부동산의 유튜브를 찍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한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선점해 가지고 아파트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자산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버티게 되면은 이제 자산의 이득과 주거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조정이 되고 하락이 되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국면 속에서 지금 어쩌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참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주택을 사려고 했지만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주택이 많이 오르는 그런 시점을 지나면서 내 집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가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이 더욱더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많이 주택 가격이 올라서 하염없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량 청소년이었을 때,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비닐하우스에서 어렸을 때 살면서 불량 청소년기를 겪었을 때도 제가 저희 부모님, 어머니한테도 제가 욕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좀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더 폭락할 거야, 더 하락할 거야, 반토막이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1주택자가 돼야 되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면서 이제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고, 구축의 아파트를 사면서 내 집 마련을 했고, 두려웠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제 내 집 마련과 자산의 이득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집값을 보면서 더 많이 떨어져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임성배 TV를 보고 있는데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힘을 실어주면 좋지 않을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락기가 오고 그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떨어지는 가격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은 저도 용기를 내 가지고 그때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 용기라기보다는 두려웠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싶어서 제가 경험을 실행해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도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가격들이 회복이 되면서 부동산의 시세 차익, 상승분을 가져오게 된 계기를 갖게 됐었죠. 그리고 그때보다 개발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자산의 이득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었죠. 그때 경매 컨설팅, 중개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두려워서 부동산을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빌라들을 무분별하게 올라갈 때는 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고 떨어지니까는 이제 가격이 하염없이 폭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사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제가 부동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보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일부 국지적으로 물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잦은 거래라고 해가지고 특수거래에 따라 가지고 실거래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고 제가 분석하는 결과로는 주변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하락돼 가지고 실거래가가 나오고 거래되는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물론 대출의 규제라든가 또는 세금의 그런 강화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매물들이 나오지 못하고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저는 많은 분들한테 무리해서 리스크를 가지면서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택들을 보면서도 지역들을 잘 선정하고 자기의 그 자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간을 가져가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면서 자산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의 완화라든가 대출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의 가격, 이런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에 가수요 고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세금 완화나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 주춤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무리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기회, 대출이 너무나 타이트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도 청약 가점이 낮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했고, 도전을 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도전을 했지만 내 집 마련을 못했는데, 이제는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 이미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런 물량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회가 옴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추후에 세금의 완화 정책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만약에 한시적으로 풀리는 게 다주택자들한테 적용되진 않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래도 그런 거래가 잘 되기 위해서,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러한 완화 조치들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다주택자 분들은 또는 투자자 분들은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 강력한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를 통해서도 지방까지 가면서까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취득세 중과가 없는 물량들까지 모두 다 매입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던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온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런 자산을 컨택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제 영상을 보는 또는 무주택자 분들인데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누구나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다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또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 위해서 다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서울마저도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꺾였다, 가격 매매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안 좋은 기사들, 그리고 이런 언론 매체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주 많이 오랫동안 폭락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2015년도, 2012년도 가격이 되면은, 반토막이 되면은 그때 내가 싸게 사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저는 런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2012년도에 그런 반토막이 나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떨어진다면, 그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사기를 원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있다면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그 많이 떨어지는 가격까지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주택자분들한테 이 주택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중간에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동산들을 미리 투자자분들이 중간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가격이 낮게 떨어지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실수요자분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정말 무주택자분들이 이 떨어지는 가격을 보고만 있다가 다시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떨어지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대출의 규제도 완화가 됐는데 이 가격들이 어느 시점부터 다시 오르게 되니까 불안하겠죠. 또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이 살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매도 우위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팔려고 했던 5억의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니까 이쪽 부동산에서 5억에 사겠습니다 얘기해서 내일 계약서 씁시다 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러 가고 있는데 사장님 저도 5억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5억 1천만 원으로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이 조정이 얼마까지 될지, 많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 하지만은 지금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팽배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어쩌면은 더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의 조정을 받고 대출의 규제 완화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건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너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대출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냐고 얘기를 하면은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을 만나고 와가지고 좀 기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영상도 있는데, 너무나 거대한 분들, 큰 분들,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운들이 오는데 그 운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의 능력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의 실행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운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의 규제가 완화가 많이 되고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계약금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내가 10억짜리 집이 1억 되면 살 거야. 그러면 나는 1억까지 떨어지면은 내가 10%인 1,000만 원 정도는 계약금이 있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나한테 오는 절대적인 기회 또는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계약금, 종잣돈, 이런 것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소비,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무조건 못 살 거야. 이제는 끝났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본인의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가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준비하신 분들, 준비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런 타이밍적인 요소들, 기회가 오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대출의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부에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집 사세요. 라고 했어요.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안정기에 있을 때, 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집을 사면은 미친놈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시장, 집을 사려고 해. 나 이제 결혼하니까. 그러면 너 미쳤어? 집값 떨어질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가격을 믿지 못하고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외곽에서 버스가 진짜 안 다니는,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앞으로는 전세도 없어지겠죠.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월세, 반전세 형태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들도 힘들어지겠죠. 내 아이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경기도에 다니고, 경기도 핵심 지역에 다녔는데 이사를 하면서 외곽을 다니고, 외곽으로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마을버스 타러 가는데도 10분 걸어가고 또 학교까지 가는데도 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한테까지 내가 이러한 선택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짐을 씌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제가 한 달 만에 10만이 되는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어떻게 당첨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약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에서 두 채를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경험담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있죠. 제 영상 뭐 수백 개가 있는 영상들 중에. 그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행동하면서 내 집 마련을 했고,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게 늘어나가지고 저 역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구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백 명, 몇천 명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각들을 편하게 말씀해도 많은 분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제 한 채에서 두 채가 됐다, 또는 올바른 재테크를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제 영상을.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항상 말씀드리죠.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믿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저 말고도 더 유능하신 많은 분들의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이론을 확립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기회들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또 누군가는 2019년도에 행동했던 것처럼 또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어야지 뭐든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넣고 내 집 마련으로 등기를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무주택자분들은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남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은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기를 두려웠지만 낸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건데, 하락할 건데,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더 길게 갈지 아니면 잠깐 갔다가 또다시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택의 가격,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매수자 우위의 시장일 때 내가 선택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 지금과 같이 만약에 하락 조정 국면이 많아진다면 부동산들이 매물이 만약에 나오게 되겠죠. 양도세가 완화되거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많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부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최근에. 1년 동안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살려고 했는데 계약금 5천만 원 넣는데 파기하고 1억 주고 이제 안 판다고 하고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소유권은 취득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야,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나는 5년 기다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무주택을 평생 동안 유지를 했는데 무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올 수도 있겠구나.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용기 내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 외곽지로 이전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다가오는 기회를 좀 더 당겨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세금의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영원히 하락할 거다,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떨어지면 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무나 하락에만
베팅을 하거나 또는 폭락에만 베팅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너무나 많은 하락보다는 이런 기회가 오면서 무주택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인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